자, 185쪽에 지난번에 이제 필수 예제 풀던 거에서 11번에 2번 얘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의 상황을 판단하는 법 얘기를 좀 할게요. 일단 0 넣으면은 0 곱하기 마이너스 무한이었죠. 그래서 이제 부정형이 없었고 이걸로 파악을 할 수는 없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냐면 일단 첫 번째 x가 0으로 가잖아. 0으로 가는 거라서 판정이 좀 어려운 거거든. 무한으로 가게 하세요. 무한으로 가게 하려면 x분의 1을 t라고 치환하는 거야. 그러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로 써지죠. x에 0 플러스 넣으면 그때 x제곱은 t제곱이잖아. 분의 ln x에다가는 t분의 1을 넣을 거니까 자, t분의 1? t분의 1은 t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앞으로 내려서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럼 이 마이너스는 아예 여기다가 때려볼게. 이렇게 놓으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내가 이거 그려줬잖아. 로그 함수는 이렇게 ln x가 있으면 다항 함수가 y는 x가 이렇게 그다음 지수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했었죠. 셋에 대한 비교를 할 때는 E의 x승이 제일 세다고 했었는데 지금 여기는 비교하는 대상이 어떤지 보면은 t제곱하고 ln-t 그러니까 2차 함수 x제곱하고 ln-x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2차 함수는 이렇게 가잖아. 얘랑 ln-x를 비교한다고 치면은 무한으로 갈 때 파란색이 확 날아가죠? 노란색은 천천히 올라가고 그죠? 그러니까 얘가 훨씬 센 무한이야. ln-t는 이제 좀 작은 무한이고 그래서 큰 무한분의 작은 무한이니까 약간 이제 우리 수투 감성으로는 이런 느낌이겠죠? x가 무한으로 할 때 x제곱분의 x 같은 느낌? 이러면 우리가 얘가 약한 무한이고 얘가 센 무한이니까 약분하고서 0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0입니다. 0. 근데 0인데 얘가 0이죠? 근데 마이너스가 붙은 0이잖아. 그럼 0보다 살짝 작겠지? 그래서 이게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0이 정의가 되진 않죠. 왜냐면 얘는 x가 양수일 때가 정의역이니까. 근데 원점을 딱 기점으로 해서 그래프가 그리고 그때 이제 여기 중간에 극소값 가진다고 조사했었거든? 지난 시간에 조사했었던 거라서 쓰면은 루트 2 분의 1에서 극소였거든? 그래서 이제 감소하다가 증가한다라고 해서 이런 그래프였어. 근데 이제 얘가 위로 이렇게 날아갈지 막 이런 거를 몰랐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어차피 여기서 우리한테는 결정해야 될 게 딱 두 가지야. 원점을 향해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위로 날아가거나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노란색이라는 거죠. 원점을 향해서 이렇게 달라붙는다. 왜냐면 지금 조사 결과 마이너스 0이잖아. 0보다 살짝 작은 쪽에서 0을 향해 다가가는 요 노란 색깔 상황이 된다는 거지. 빨간색은 아니고. 그래서 왜 원점으로 이제 달라붙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디테일 조사할 때는 무한대로 갈 때로 푸는 게 좋으니까 치환을 해서 무한대로 가는 걸로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종종 있을 거야.
0 플러스, 그러니까 0보다 클 때가 이제 정의되는 곳이니까 x는 0일 때가 정의가 안 돼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파악이 어려운 건데, 그러려면 이제 여러분들은 0의 우극한에서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좀 조사를 해줘야 될 수 있다. 보통 점근선 조사하면서 저런 걸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필수 12번 가보시면 fx는 x-1분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자, 얘가 뒤에 읽기 전에 일단 함수 딱 보자마자 아, x는 1에서 정의 안 된다. 분모 0이니까 이거 체크해놓고 출발하는 거죠. x는 3에서 극소값이 마이너스 1이래. 이게 의미하는 거는 두 가지죠. f에 3 넣어서 마이너스 1이다랑 미분에서 3 넣어서 0이다랑 그거 두 개 하면은 a, b가 나오겠지? 화이팅. 대입해서 하면 되니까. 근데 얘도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까 해. 그러니까 f 프라임 x는 목미분으로 해야 되죠. 목미분 했다 치자. x-1의 제곱. 내가 계산기는 아니잖아. 이 정도는 할게. x-1의 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인데 a가 마이너스 7이고 b가 10이래요. 그래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하면은 마이너스 3이겠네. 그래서 f'x 얘가 이렇게 이제 조사가 되면은 분자가 인수분해되죠. x 빼기 3, x 플러스 1.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분모 부분, 얘는 항상 양수인게 확정이야. 0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분자 부분만 주목해서 보아야 된다 했었죠. 얘가 부호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세미 도함수. 얘만 딱 가져와서 그려. 이렇게. x축하고 마이너스라고 3에서 만나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거지. 이렇게 이제 그리게 되는데 사실 이제 처음에 조사했던 것처럼 x는 1에서 정의가 안 돼요. x는 1은 야 얘랑 얘 더하면 2고 반대하면 1이잖아. 딱 가운데네 여기. 여기서 정의가 안 돼. 그럼 이렇게 빵꾸를 뚫어 놓으면 되냐? 아니야. 조사를 해봐야 돼. 뭘 조사해야 되냐면 이게 x는 1일 때 정의가 안 되니까 여기는 점근선의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빵꾸를 연출할 수도 있는데 점근선일 수도 있어. 그래서 좀 정확히 조사를 할 때는 이렇게 해주셔야지. 1의 좌극한과 1의 우극한을 조사하는 거야. 저 식에 대해서. 그래서 리미트 x가 1로 가는 우극한 해서 저함수 a가 이거 구하면 fx는 x제곱 빼기 7x 플러스 10이라서 이렇게 되니까 분모 보면은 x에 1 넣으면 0으로 가죠? 꼴 파악해보면은 0으로 가네. 근데 분자는 4인데? 0분의 0꼴이 아니네요. 0분의 4면은 우리 이거 무한대라고 하잖아. 그러면 1 플러스 그러니까 요거죠. 1 플러스 여기서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해야 돼 그래프가. 그러니까 빵꾸로 수렴하는 게 아니었던 거야. 빵꾸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빵꾸보다 살짝 위쪽으로 날아가는 거지.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그래서 얘가 점근선이기는 한데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위로 날아가게 그려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1 좌극한도 마찬가지로 1 좌극한도 리미트 x가 1, 여기 좌극한만 넣으면 되죠? 근데 그래도 달라지는 건 없지만 이 디테일을 좀 조사해야 돼. x가 1보다 작아. 여기에 0.9 같은 거 들어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0이에요. 마이너스 0. 1 플러스가 들어가면 1보다 큰 거 빼기 1이니까 0 플러스잖아. 그치? 이게 0 플러스냐 0 마이너스냐까지 해서 플러스 무한이냐 마이너스 무한까지 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도 이게 아니라 그래프가 여기서 밑으로 쳐박는 거지. 그래서 1에서 정의가 안 된 건 역할을 이제 점근선으로서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 좌극한 1 우극한은 이렇게 극한값 조사해서 어디로 이제 향해 가는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정확하게 함수값을 조사를 해보면 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랑 3 넣었을 때 이제 극대극소잖아. 그게 마이너스 1 넣어서는 마이너스 9래요. 그다음 3 넣었을 때는 아까 극소값이 마이너스 1이었지. 그래서 요 그래프에서 여기 부분이 일로 오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1이니까 그래프는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 그래프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거지. 점근선을 향해서 내려가게. 자, 근데 얘처럼 2차 함수 밑에 1차 함수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것도 좀 조사를 해야 되냐면 이 그래프를 좀 축소를 하면 x는 1 점근선 한 다음에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그려진 거고 여기가 3,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가 요쯤에 있는데 이렇게 그려지게 돼. 근데 점근선을 이제 여기서 얘가 가졌죠? 그 다음에 이제 간혹 또 물어보는 게 뭐냐면 x가 만약에 무한대로 발산할 때랑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할 때 그러니까 그 끄트머리, 꼬랑지 그 왼쪽 끝과 오른쪽 끝에서는 혹시 무슨 상황이 있는지 또 조사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은 뭐 일단 오른쪽 끝부터 해볼까? 양의 무한대로 갈 때 저기다 해보는 거지.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 얘는 선생님 이거 1차분의 2차니까 무한대 발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날아가는 거 맞잖아요. 맞아요. 맞는데 이 날아가는 그 정도가 있어. 무슨 정도가 있냐면 이게 2차 함수 밑에 1차 함수가 있을 때만 조사해야 되는 애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1차 함수분의 2차 함수일 때는 1차 함수에 대한 점근선을 가지게 되거든. 1차 점근선. 얘네가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직선이 하나 있고 얘가 거길 향해 이렇게 싹 달라붙어 가고 얘도 거길 향해 이렇게 싹 달라붙어 가요. 근데 이 노란 색깔 이 가이드라인 얘에 해당하는 식이 무엇인지를 구해볼 거야. 쉬워요.
지금 얘가 x제곱 빼기 7x 플러스 10 나누기 x 빼기 1이죠. 나누기. 직접 나누기 하면 돼. 그러니까 x제곱 빼기 7x 플러스 10 있지? 얘를 x 빼기 1로 나누려면 이 식의 의미가 지금 이거잖아. 그러면 x에서 x제곱 빼기 x 빼면 빼기 6x 플러스 10이죠? 그 다음 빼기 6 해주면 빼기 6x 플러스 6이니까 빼면 4 남죠? 그러면 사실 여러분 이 식은 지금 요 결과에 의하면 몫이 x-6이고 나머지가 4니까 이렇게 써지는 거잖아. 지금 이 식이 x 빼기 6을 몫으로 가지고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4가 남는 상황이잖아. 그죠? 그럼 여기다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를 해줘봐. 그럼 얘는 0으로 수렴하지. 얘가 무한대로 발산하게 하는 원흉이거든. 근데 이 놈의 경향을 따라간다는 거야. x-6이라는 1차 함수의 경사에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란 색깔 직선이 y는 x-6이야. 뭔가 좀 그럴싸하죠? 왜냐면 이게 2차 함수를 1차 함수로 나누면 1차 함수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잖아. 차수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근데 이게 오른쪽 끝과 왼쪽 끝으로 갈 때 이 그래프가 발산을 하긴 하는데 그냥 무지성 하늘로 날아가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까지도 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왜 필요하나 하면은 뭐 사실 우주항공에서 로켓 쏘고 그랬을 때 걔가 극한의 상황까지 멀리 가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어디에 도착하게 할지 필요하다고 화성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극한의 상황에 대한 그 무한대로 발산하더라도 그것도 조차 수렴값이 있을 수 있다. 그거는 요 함수 1차 함수분의 2차 함수일 때만 가지는 1차 점근선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그래프 두 개가 지금 노란 색깔 직선하고 이 흰색 직선 딱 이렇게 지나가면서 좀 예뻐. 대칭성이 좀 있어 보여. 여기에 대칭이지 않을까? 봐봐. 3, 마이너스라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하고 중점 구해봐. 3하고 마이너스 1 더하면 2 반띵하면 1 마이너스라고 마이너스 9 더하면 마이너스 10 반띵하면 마이너스 5죠. x는 1 넣어봐. 1, 마이너스 5 점대칭이야. 이 함수는. 그러니까 딱 얘가 가운데서 받쳐주고 있는 거지. 딱. 얘는 밑에서 딱 달라붙고 얘는 위에서 딱 달라붙고. 그 다음에 이제 필수 13번으로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닌 1차 함수분의 2차 함수인 것 같아도 배울 점이 좀 많아요. 그리고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사실 여기는 출제할 수 있는 함수의 선택폭이 너무 넓어서 그 각각의 구성원이 뭐 얘는 1차분의 2차였고 뭐 아까 2차 함수 곱하기 로그 함수도 있었고 뭐 그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성질을 좀 공부하고 가자고. 13번에는 fx가 lnx 플러스 4x분의 a 빼기 4x 얘가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갖도록. 그러면 f'x가 0이 되면서 and 부호 변화가 두 번 있길 바라는 것 같아.
그래서 도함수 구하고 f'x 미분해서 x분의 1 얘는 마이너스 4x제곱분의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그래서 이제 통분해서 4x제곱분의로 올려서 다 쓰는 거지. 그랬더니 마이너스 16x제곱 플러스 4x 빼기 a가 된대. 근데 아시다시피 얘는 항상 양수니까 분자가 세미 도함수다. 얘가 0 되면서 부호 변화가 두 번 있어야 된다. 오, 판별식 양수겠네요. 이런 상황이길 바라는 거니까. 그래서 a가 4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로그 함수가 부분적으로 있었잖아. 그리고 유리함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이거에서 판별식 양수 해가지고 좀 아쉽게 되는 상황이 있어요. 얘는 애초부터 x가 양수인 곳에서는 정의될 수 있었던 함수예요. 근데 그 생각을 안 하고 풀었다 보니까 이게 판별식 0보다 크다 풀면 a가 4분의 1보다 작다가 나오거든? 근데 틀려요. 답이 0보다 크고 4분의 1보다 작다가 되거든. 왜 그러냐면 얘가 2차 함수가 이제 이런 상황이 되려면 얘 그려봤을 때 위로 볼록으로 축부터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은 32분의 4니까 8분의 1이죠. 0보다 큰 쪽에서만 정의되는 걸 봐야 되니까 0이 여기 있고 0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은 마이너스 a지. 그거보다 축이 상단에 위치해야 되잖아, x축이. 그래야 부호 변화가 있지.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a라고 하는 애는 무조건 음수여야 되니까 a는 양수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거랑 판별식 양수다 해가지고 0부터 4분의 1 사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문제도 그냥 쓱 풀었다가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틀리는 거야. 아니 정의역 안 보고 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함수 관찰하고 출발하시라고. 로그 함수 있으니까 정의역 찾고 가는 거지. 근데 이제 2번 함수는 1차 함수 빼기 삼각함수니까 사실 크게 문제 없죠. 정의역 다 들어갈 수 있고. 정의역은 문제 없으니까 얘는 바로 미분해서 풀면 되겠지. 근데 그 값을 갖지 않도록이니까 부호 변화 없게 하라는 거겠죠, 이번에는. 부호 변화 없게. 0 되는 지점은 있더라도. 그래서 f'x가 0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거나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써 있죠. 불이에서도. 그거 조사에서 이제 푸는 문제고. 자, 189쪽. 자, 세 번째 제목은 곡선의 오목과 볼록. 근데 이미 다 했어요. 아래로 볼록하려면 이게 도함수가 양수여야 되고 위로 볼록하려면 이게 도함수가 음수여야 된다 했죠? 오, 끝. 아니, 앞에서 다 했어요. 그래프 설명하면서 얘기를 해야 돼서. 그 다음 세 번째 나와 있는 변곡점. 자, 변곡점도 얘기했죠? 네 번째 변곡점의 판정 보시면 이게 도함수가 0되고 그 주변에서 부호가 바뀌어야 변곡점이다. 이것도 다 아는 거고. 근데 밑에 거기에 얘라고 나와 있는 거에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에 변곡점의 좌표를 구하시오긴 한데 얘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자, 얘 미분해서 2의 마이너스 x제곱 속미분해서 마이너스 2x. 그럼 얘가 세미도함수죠? 2의 몇 승은 항상 양수잖아. 얘가 세미도함수죠? 근데 진짜 옛날에 지금 이제 졸업했는데 제가 여기다 세미를 써놨는데 세미가 누구죠? 이러는 거야. 미쳤나봐 진짜. 질문 왔는데 교재에다가 지가 뭐 졸다가 필긴 했나봐. 쓰긴 썼는데 왜 쓰는지 모르겠대. 그래서 뭐 하고 있나 모르겠네요. 얘는 이렇게 그려지죠?
0. 그래서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증가하다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의 경향을 잡을 수 있지. 근데 얘가 가지는 함수값이 항상 양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계속 해야 한다는 거야. 이의 지수함수는 항상 양수니까 지수함수도 항상 점근선 가지잖아. 그래서 얘도 x축이 점근선인 거죠. 근데 0에서 극대를 가지는 컨셉이니까 이렇게는 이제 잘 그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죠. 여기서 내려가야 되거든. 근데 이거 뚫으면 안 되는데? 맞아요. 못 뚫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의문이 생기는 건데, 얘가 결론적으로 이제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말려. 얘도 이렇게 말리고. 근데 그게 말리는지 안 말리는지의 여부를 도함수만 조사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뭘 조사해야 되냐면 이제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상황을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그럼 저기다 넣어봐. 2의 마이너스 무한의 제곱이면 이거는 2의 무한승 분의 1이잖아. 0이네요. 그러니까 0으로 달라붙는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을 넣더라도 똑같죠? 제곱하면 어차피 플러스 무한승의 마이너스. 얘랑 똑같은 모양이니까. 그래서 저기도 x축 위로 달라붙는 모양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만 조사해서 이제 증가하다가 감소한다. 그럼 이제 극대를 가진다. 그 극대는 이제 우리가 위로볼록이라는 이미지로 가져가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위로볼록을 가져가는데, 위로볼록 하려면 이제 무조건 이렇게 밑으로 이제 쳐박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여기가 업되며 그럼 다시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뭐가 또 발생하냐면 아래로 볼록이 발생하는 거야. 여기가 위로 볼록이고, 변곡점은 곡선의 모양,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 변하는 지점이니까, 거기가 변곡점이니까. 아, 이게 중간에 이렇게 말려야 되니까 한 요쯤에 변곡점이 있겠다. 요쯤에도 변곡점이 있겠다를 이제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조금씩 이제 짬밥이 생기면서. 그래서 이 변곡점 찾아야겠네. 그러니까 문제에서 뭐 변곡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했으니까 뭐 이게 도함수를 하겠지만, 그래프 보면서도 이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순서의 차이인 거야. 자기가 분석하면서 맨 처음에 얘는 항상 함수값이 양수네. 그럼 x축이 점근선이지 라고 생각한 친구는 도함수 조사에서 이걸 했을 때 이렇게 되지 말라는 거네? 그럼 말아야겠구나. 그럼 변곡점이 당연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이게 도함수를 해서 알아보다가 알게 되는 게 아니야. 그래프를 이거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이거 하다가 느끼는 거지. 이 그래프 보고서. 그래서 두 번 미분해서 0 되는 거 찾아서 그 다음에 조사하면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에 필수 14번. 자, 2번에 y는 x 곱하기 2의 x승. 얘도 그래프 그려보자고. 미분하면 곱미분, 얘 미분, 얘 그대로. 근데 2의 x승을 하면 묶어줘. 얘 묶어놓고 얘 미분하면 1, 얘 그대로 묶어놨고, 그 다음에 얘 그대로 얘 미분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세미도 함수죠. 근데 얘는 항상 양수기는 하지만 얘는 양수일 때도 있고 음수일 때도 있잖아. 그러니까 얘도 지금 다항함수 곱하기 지수함수죠. 그러니까 현우진의 시발점 이런 책 보면은 거기에는 이제 함수의 종류별로 분석하는 가이드를 다 줘요. 나는 그것까지 하면 우리가 2월 말에 미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 축약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다항함수 곱하기 지수함수는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 뭐 이런 것들 세분화해서 깊게 들어가면 끝도 없어. 그래서 얘가 이제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질 것 같은지를 다항함수의 성질과 지수함수의 성질을 이제 좀 동시에 생각하면서 그래프를 감상하면 또 재미가 있어요. 자, 미분한 게 얘잖아. 얘는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1, 감소 증가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딱 감소하다가 증가하게 되는데, 마이너스 1 넣어보시면 나오는 함수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그리고 이제 조금씩 보고서 그래프 그리면서도 이게 결국엔 그래프 모양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릴 거잖아. 이렇게 쓱 그릴 때도 그냥 쓱 그리지 말고 얘가 X축, Y축이잖아. Y는 X 곱하기 2의 X. 얘 X에 0 넣어봐. 그럼 0 되죠? 함수값. 원점도 지나간다고. 이런 디테일 좀 챙기고. 그래서 이렇게 가겠죠? 얘도 이렇게 가고. 근데 과연 그런가?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를 분석하면서 사실 이제 도함수로 이렇게 그래프 개형 잡는 것까지가 사실은 1단계야. 1단계가 여기까지. 근데 수투에서는 이것만 하면 그래프가 완성이었죠? 근데 이제 미적분에서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2단계가 보통 그 함수의 특징 반영해서 조금 더 조사해야 되는지. 그게 점근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랑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랑. 요거 두 개, 여기까지 조사를 좀 해줘 보는 거야. 근데 점근선은 보통 어디서 주의를 해야 되냐면 정의역에서 좀 특수성이 있을 때. 아까 우리 처음에 요거 했었죠? 2차 함수 나누기 1차 함수. x는 1일 때가 주요 포인트였으니까 거기 조졌잖아. 점근선. 근데 얘는 정의역에서 특이성은 없죠. 얘도 실수 전체에서 정의 다 되고 얘도 마찬가지니까.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걸로 넘어가는 거야. 플러스 무한대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 갈 때. 플러스 무한대 넣어보면은 무한대 곱하기 2의 무한승. 졸라 커. 그치? 그럼 얘는 발산하는 거야. 위로 날아가는 거야. 근데 이제 얘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 넣어봐봐. 마이너스 무한대 곱하기 2의 마이너스 무한승대죠.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대 밑에 2의 무한승이 깔리지. 2의 무한승 졸라 커요. 엄청 큰 무한이야. 분의 마이너스 무한, 얘는 1차항에 의한 무한이잖아. 얘가 훨씬 크다고. 그 말은 마이너스 살리고 0으로 가는 거야. 어? 틀렸어요, 그래프. 수정. 근데 이거 일부러 틀리게 그린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맨 처음에 이거 했으니까 이렇게 뚫고 올라갈 거라 생각하지, 누구나. 근데 아니야. 이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말려요. 왜냐면 여기다가 아까 이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 하면서 조사한 요거처럼 마이너스 0으로 수렴해야 되니까 이런 거야. 그럼 이걸 꼭 해봐야 안 해요? 그렇죠. 근데 왜 이걸 꼭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냐면 얘는 지금 지수함수잖아. 지수함수는 점근선 가지잖아. 그러니까 지수함수가 가지는 점근선을 이걸 통해서 알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게 또 뭘 알려줘? 원래는 이 그림이면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 하다가 위로 볼록이어야 말려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정교한 그래프면 이런 느낌이겠지?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그래서 위로 볼록 했다가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거지. 중간에 그러면 변곡점이 있겠네.
이렇게 그래프가 이제 완성이 됐는데요. 조금 이제 우리가 또 야매를 맛보지 않고 갈 수 없죠. 야매를 살짝 하고 가볼게. 자, y는 x는 이렇게 생겼어. y는 x. 그 다음에 y는 2의 x승은 이렇게 생겼잖아. 그죠? 근데 얘네들을 매 순간순간의 x값들을 가지고서 곱해서 만든 함수잖아, 쟤는. 곱함수잖아. 그러면 얘도 날아가고 얘도 날아갈 건데 곱하면 환상적으로 날아가겠죠. 왜냐면 값이 같이 커지면서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슉 날아가는 거야, 위쪽이. 오른쪽은. 근데 여기가 이제 문제지, 왼쪽 보면. 이 2의 x, 얘는, 그러니까 얘가 얘와 비교해서 지금 이제 오른쪽 꼬랑지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얘가 훨씬 세. 영향력이 세. 그래서 얘랑 얘가 이제 동시에 볼 때는 얘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 그게 무슨 말이냐? 2의 x승은 x축으로 달라붙을 거야 라고 하잖아. 근데 y는 x는 다 밑으로 쳐박을 거야 한다고. 근데 얘가 밑으로 쳐박다가 하고 올라오는 거라고. 얘가 꺾이면서 둘이 상충되면서. 얘는 밑으로 음의 무한대로 음수로 가잖아. 얘는 0에 가까운 걸로 가니까 음수 곱하기 0에 가까운 거. 마이너스 0. 그래서 밑에서 위로 붙는 거예요. x축으로. 그리고 여기는 뭐냐? 1이지? 여기는 0이죠? 1하고 0 곱하면 0이지. 그러니까 곱하기에서는 이제 숫자끼리 곱하는 거에서는 0이 짱이니까 얘가 하자는 대로 얘가 이제 잡아 내려와지는 거지, 1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를 분석해야 되는 거라서 두 함수의 성질 동시에 보면서 그리고 이거 정도는 머릿속에 그려지잖아. 그래서 이거 이 새끼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럼 얘 잡아 올라와야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사기를 치는 기분인데. 그래서 웬만하면 한 번씩 다 풀어보고서 GPT에다가 식 써서 그래프 그려줘 한번 시켜. 그래서 그래프도 한번 보고 가. 입력할 수 있잖아. 알파벳으로 입력하면 되잖아. 코사인 x 뭐 cos x 넣으면 되잖아. 그래서 한번 그려보고 뭐 지오지브라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넣어서 해도 되는데 GPT에다 해도 나오던데? 어지간한 건 다. 자, 194쪽 가면 여기에 이제 다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했던 것들. 저번 시간에 이제 대주증극 볼변 정접시절 했잖아요. 그거 얘기가 거기 나와 있는 거지. 1번에 정의역과 치역, 2번 절편, 3번 대칭성과 주기, 증가감소, 극대극소, 오목볼록, 변곡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6번이 좀 중요하죠. 6번 별표. 리미트 x 무한 fx, 리미트 x 마이너스 무한 fx, 그리고 정근선. 그리고 뭐 조금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무래도 1번의 정의역과 3번의 대칭성. 그죠? 그러니까 1번, 3번, 6번. 저 애들은 신경 써버릇 하자. 이거고. 밑에 설명 봐봐. 1번의 함수의 정의역 해서 유리함수의 정의역은 분모가 0이 아닐 때. 무리함수의 정의역은 루트 안이 0 이상일 때. 3번 로그함수의 정의역 진수가 양수일 때. 다 했던 얘기잖아. 그죠? 그 다음 대칭성 조사할 때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그리고 정근선. 그리고 거기에 동그라미 3번에 오늘 했던 1차 정근선이 있는 거예요. 리미트 x 무한 fx 마이너스 px 플러스 q가
0이면 자 여러분 이 식이 주는 느낌이 있죠? 얘를 리미트 했더니 0이야. 그럼 얘랑 얘가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잖아. 그럼 fx는 x가 무한으로 갈 때 px 플러스 q랑 같은 함수값으로 수렴한다는 거고 그게 이제 1차 점근선인 거죠. px 플러스 q라는 저 1차 함수를 본따면서 걔를 향해 다가가는 거지. 거기 그래프 나와 있죠? 두 번째 그래프에. 근데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보통 이제 이거는 2차 함수 나누기 1차 함수일 때 등장하고요. 찾는 방법에 대해서 뭐 얘기들이 많은데 그냥 직접 나누기 해. 아까처럼 직접 나누기 하면은 점근선 나와요. 그거야. 그래서 이제부터 그 필수 16번 그리고 뭐 확인 체크 197번도 보시면 알겠지만 다 그래프를 그리는 내용이네요. 설날 때 즐겁게 그리시고요. 명절에 무석탱이 처박혀서 A4 용지에다 그래프 그리고 있어봐. 나 같아도 용돈 주고 싶다. 진짜로. 존나 기특해. 시원시원하게 약간 샤프로 그래프 이쁘게 그리고 아이패드로 하면 안 돼요. 노는 줄 알아. 연필로 해야 돼. 연필로 해서 좀 수금 좀 해오시고 또 고3이면 또 수금할 명분이 있잖아요. 그죠? 공부하느라 고생한다고 막 고생 저도 안 하는데 완전 즐거운 삶을 살고 있는데 아니 어저께 어떤 친구가 또 솔로 지옥을 봐야 된대 집에 가서 그래 마지막 하니까 봐야 된대. 근데 이제 자기 그 루틴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절대 깨면 안 된대. TV 보는 것도 자기는 딱 정해진 것만 본대. 가지가지해요. 자, 그 다음에 필수 16번 열심히 그려보세요. 17번 가면 17번에 2번 얘도 지금 종류별로 나눠 놓긴 했어. 지수로그 함수의 그래프랑 다항 함수랑 섞어 놓은 게 필수 17번이더라고. fx가 x분의 lnx잖아. 그럼 x는 양수인 쪽에서만 그려지겠죠? 두 개를 동시에 놓고 보자. y는 x랑 lnx랑 그럼 이제 오른쪽 꼬랑지는 어떻게 써? 나누잖아. 그치? 나누잖아요. 근데 y는 x가 더 센 놈이고 y는 lnx가 좀 작은 놈이란 말이야. 무한대라도. 그럼 오른쪽 꼬랑지에서는 큰 무한분의 작은 무한이니까 0이겠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잡아 내려올 거야 밑으로. 그래서 거기 답 나와 있잖아 그래프. 어때요? 오른쪽 꼬랑지가 내려와 있죠? 거기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 꼬랑지가 내려온다고. 그런 느낌으로 가자는 거야. 리미트 x 무한을 줬을 때. 그래서 지수로그 다항 함수 그 세 개끼리의 크기 비교는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근데 여기는 그럼 이제 0보다 크다며? 그럼 0에 대한 우극한 봐야 될 거 아니야. 여기다가 0에 대한 우극한 해주시면 x분의 lnx에서 자 ln 0이라고 하면 lnx 0으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쳐박잖아. 근데 x도 0 플러스 넣어주면 얘는 0 플러스지. 근데 0 플러스 분의 1이잖아. 그럼 사실 얘도 0 플러스 분의 1 얘가 결국에는 무한대가 되죠.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에다가 무한대 곱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밑으로 쳐박는 거죠 그래프가. 마이너스 무한대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좀 파악이 될 거다. 근데 또 1번은 또 뚫고 지나가잖아요. 원점 뚫고 지나가니까. 뭐 그런 차이점들 좀 느끼시고. 1번은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면 이거잖아. 그럼 2의 x승이 센 놈이고 x가 1차 함수가 중간에 껴있는 애였으니까 얘가 더 세네. 오른쪽 무한으로 갈 때는 플러스 무한으로 갈 때는.
그러니까 그래프가 얘도 내려오겠네요. 날아가다가도. 그래서 꼬랑지가 말려 내려오죠. 이런 것들을 좀 포인트로 관찰하세요. 미분에서 증가감소 보는 거는 뭐 수트에서 많이 하니까 여기서는 그 점까지 좀 신경을 쓰라고. 그 다음 필수 18번 가보시면 fx가 x 플러스 sin x, x 플러스 2 sin x래. 그래프 그리라 했는데 거기 이제 0부터 2파이까지라고만 돼 있죠. 근데 나는 그냥 다 그려볼게. x 플러스 2 sin x. 미분하면 f'x는 1 플러스 2 코사인 x가 되고, 얘가 0 되는 건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네. 이게 그래프 그리고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 가운데 축이 1이고 2 코사인 x니까 위아래로 두 칸씩.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네. 여기 3이고. 그럼 중간에 x축 여기 놓여있죠? 그럼 풀이지. 증가, 감소, 증가죠. 근데 이게 뒤에도 반복될 거 아니야, 계속. 그러니까 증가, 감소, 증가, 증가, 감소, 증가. 이 경향을 계속 가져간다는 거야. 반복적으로. 얘가 계속 그려지잖아. 그래서 이게 증가, 감소, 증가의 경향을 계속 가져가면서 극대극소가 무수히 많이 생기거든? 근데 얘를 이제 두 개를 동시에 놓고 그리면은 이 느낌이 잡혀요. 자, y는 x는 이거죠? 얘도 어쨌든 y는 x랑 2 sin x를 합친 거잖아. 근데 2 sin x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애잖아. 그지? 그럼 얘는 어차피 끼케야 함수값이 항상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로만 출렁이는 애잖아. 그치? 근데 얘는 그냥 이렇게 쭉 늘어져 있고. 그래서 쟤네들이 콜라보가 되잖아? 그럼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보라색을 가이드로 잡아. 그런 다음에 얘가 만드는 함수값의 순간들마다 얘는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로 출렁거릴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y는 x를 끼고 sin x가 그려지는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y는 x는 쭉 가는 대로 가는데 얘는 함수값을 계속 주는데 얘가 뒤에서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의 값을 계속 던져주는 거지. 그럼 이만큼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이만큼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 과정을 계속 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가감소 증가, 증가감소 증가, 이게 반복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이제 한 사이클만 그려져 있는데 이거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려진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럼 얘도 1차 점근선인가요? 맞아요. 얘가 1차 점근선이에요. 1차 점근선은 어떻게 구하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를 구해야 되잖아. 근데 얘는 어차피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라고. 상수죠. 근데 얘가 엄청 크잖아. 얘가 발산의 주체인데 얘가 1차 함수잖아. 얘가 가이드라인으로 잡히는 걸로 발산하는 거라고. 여긴 조금 재미를 느끼면서 하면 금방 해요. 근데 제일 어렵다고 느끼는 파트면 안 되는데. 여기 그래서 좀 귀찮지. 그래프 그리기가 귀찮을 수 있는데 그래도 그래프 그리는 맛이 좀 있어요. 수투 때보다 훨씬 재밌어.
깨달음도 좀 얻고. 예전 수능에서는 사실 30번이 이런 좀 복잡한 함수에 대한 분석을 요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좀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는 추세가 돼버려서 좀 아쉽죠. 다음 단원 5번 내용. 그 200쪽 가보세요. 여기는 근데 진도를 조금 이렇게 쭉쭉 나가도 될 것 같아. 수트랑 똑같아, 얘기가. 최대치수잖아. 그래프 그려서 제일 높은데 낮은데 찾는 건데 뭐 얘기를 설명을 하냐.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2차 함수에서도 그래프 그린 다음에 최대치수 찾는 이유가 이 꼭지점 때문에 그랬죠. 축. 이게 극대죠. 다시 생각하면. 그러니까 구간 내에 극대나 극소가 있으면 거기가 최대 최소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최대 최소의 후보는 첫 번째가 범위의 양끝값인데 두 번째가 이제 그 범위 내의 극값이죠. 그래서 도함수까지만 구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다 함수값 대입해서 찾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뭐 필수적으로 그려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답지들은 보통 다 그려주니까 답지처럼 다 그리지 마시고 여기서부터는 범위 양끝값 넣고 극대극소 구하고. 그래서 필수 19번 가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주어진 닫힌 구간에서 최대 최소 구하시오라 했으니까 f의 마이너스 1과 일단 f의 4 넣어놓고, 그죠? 그 다음에 미분에서 0 되는 값 찾아봤더니 마이너스 3분의 1과 3에서야. 그럼 f의 마이너스 3분의 1과 f3은 다 구간 내에 속해 있으니까 4개 다 구하고 제일 큰 게 최대고 제일 작은 게 최소죠 뭐. 그래서 그래프는 필요가 없습니다. 난 안 해야지. 뭐, 예, 끝이네요. 그래서 206쪽. 206쪽에 198번만 하나 풀고 넘어갑시다. 198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일단 종이접기 문제인데 종이접기는 나랑 항상 그래요. 접기 전과 비교한다. 그래야 이제 뭐 각이 옮겨가고 길이가 옮겨가고 했을 때 체크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게 접기 전에는 여기 있었고 접은 후에 일로 와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 노란 색깔 부분이 사실은 접기 전으로 돌아가면은 이쯤으로 돌아가 있겠죠. 여기도 S셋한 거지. 그리고 이게 원이니까 중심 하고 반지름 이런 것도 챙겨야 되는데 이 S세타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이렇게 생긴 이제 부채꼴에서 이 삼각형을 빼면 얘랑 이 T라는 부분이 나와. 그래서 거기서 T를 빼면 돼. 그죠? 그래서 S세타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일단 여기를 부채꼴 OAP라고 해야겠지? 에서 삼각형 OAP를 빼고 여기까지 하면은 S세타 플러스 T가 나오죠? 거기서 그럼 이제 T를 빼야겠지? T는 이렇게 이 부채꼴에서 여기를 Q라고 하자. 부채꼴 OAQ에서
삼각형 OAQ를 빼면 되겠지. 근데 뭐 어차피 이게 식이 부채꼴 빼기 삼각형이라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요? 부채꼴 넓이 2분의 1 R제곱 세타잖아. 그래서 여기 세타 잡고 그러면 첫 부채꼴은 요거니까 중심각이 파이 마이너스 2세타네. 2분의 1 반지름이 1짜리죠? 1제곱 파이 마이너스 2세타. 이게 이제 큰 부채꼴 OAP고 거기서 빼 삼각형 OAP를. 삼각형 OAP는 반지름 1이니까 2분의 1 두변 곱 사인 끼인각이잖아. 2분의 1 1제곱 사인 파이 마이너스 2세타는 사인 2세타랑 똑같죠? 여기서 빼기 부채꼴 OAQ 가려면 OAQ는 이제 요렇게 인데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게 요거 노란 색깔 얘가 원주각이죠. 요 각이. 그 원주각은 중심각이랑 관계를 했을 때 그 여기가 세타니까 일로 넘어가서 여기를 똑같이 세타라고 잡으면 될 것 같아. 세타 일로 오면은 이제 2세타. 그래서 여기가 2세타니까 여기도 2세타가 되겠죠? 이등변 삼각형. 여기는 파이 빼기 4세타. 보라색 부채꼴은 2분의 1 1제곱 파이 빼기 4세타. 빼기 삼각형 OAQ는 똑같죠? 중심각만 파이 마이너스 4세타고 2분의 1 1제곱 사인 4세타. 식은 이렇게 되고 정리하면 돼요. 정리하면은 S세타가 2분의 1 2세타 마이너스 사인 2세타 플러스 4사인 사인 4세타. 다 2분의 1 있으니까 묶어서 정리한 거야. 근데 이제 S세타가 언제 최대값을 가진다. 그때 코사인 2알파 값은 이라 했으니까 최대값 구하려면은 그리고 이런 최대치수 방금 전에 했던 거는 범위가 필요한데 세타 범위가 지금 0부터 4분의 파이 열린 구간이죠. 그럼 그 범위 내의 그 값만 후보겠네. 미분해야죠. 얘 미분하면은 얘 미분하면 2고 얘 미분하면은 코사인 2세타에 2고 코사인 4세타에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전개해서 정리한 걸로 쓰면은 4코사인 제곱 2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대. 내가 얘가 0 되는 게 극값이잖아. 분명히 극값이 있을 거거든. 얘가 생김새를 보면 이게 코사인 2세타가 반복되니까 2차 방정식이에요. 인수분해해야죠. 안 되죠. 답을 봤어요. 근해공식인 것 같아요. 그죠? 선지 보니까. 그래서 코사인 2세타는 2a분의 8분의 그래서 문제에서 코사인 세타가 알파일 때 코사인 2알파 구했잖아. 근해공식 쓰면 끝이네.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8분의 1 풀마 루트 17인데 세타가 예각이니까 코사인이 음수일 일은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는 탈락. 8분의 1 플러스 루트 17. 4번이 답이죠.
숙제는 시너지가 좀 많으니까 유형별 두 문제만 푸시고, 근데 여기가 오늘 한 대까지 다 넣었어요. 최대 최소 전까지, 그래프 그리기까지 다. 그래서 두 문제를 푸는데 이제 좀 마음에 드는 거 푸시고 쉬운 거 풀지 말고 좀 이거 하나만 풀자 라는 마음으로 이제 유형별 두 문제 골라서 푸시고